네,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해부와 직무 배제 조치는 그 사유에서도 절차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무 배제로 6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기소돼 범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법조계에서조차도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현 정권의 집권의 길을 열어준 보도인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하는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요. 조국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재판을 앞두고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재판부 재척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지원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합니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이 경우 대검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인권부 관할로 가도록 돼 있어서 이첩한 것이라고 합니다. 채널A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사건은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감찰 정보를 유출했는지 전혀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찰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평검사를 감찰할 때에도 비위 혐의를 감찰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받은 뒤에 대면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감찰 사유, 소명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 손상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려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응원이 되도록 조장한 장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난 3일에 바꾼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감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지 슬쩍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꾸어서 자문조차 받지 않고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감찰을 하는 꼼수를 두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상되는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서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징계위원회의 구조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무리수나 무슨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야 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정권 내에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에 관한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